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K5 터보를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선택. 별로 상태가 좋다고는 말을 안 하대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출력이죠.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연비가 꽤 잘 나오는데요? 머플러가 4개가 박혀있잖아. 이 소나타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스포츠 버킷 시트잖아요. 단점은 세타2 엔진의 고집됨을 36일 만에 엔진 뻗어서 잘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KS DS 업데이트라고 미션 수리를 했거든요. 엔진 당첨, 미션 당첨, 팬클러 당첨. 요거는 정말 중고차 구매하실 때 너무 중요한 정보예요.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세대 모델이 1985년에 최초로 출시됐을 만큼 유서 깊은 역사와 더불어 2.0 터보의 높은 출력까지 동시에 겸비한 현대자동차의 육각형 중형 세단 차량인 바로 LF 소나타 2.0 터보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7세대 LF 소나타 터보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LF 소나타 2.0 터보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40대 직장인 LF 소나타 2.0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5년식 7세대 LF 소나타 2.0 터보 차량이고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며 옵션은 썬루프가 포함된 차량이에요. 제가 한기사님에게 연락드린 이유가 한기사님 예전 영상 LF 소나타 2.0 터보 그 모델을 보고 이 차는 내가 사야 되겠다. 제가 마음을 먹고 이 차를 샀거든요. 딱 샀는데 웃긴 게 한 달하고 6일 즉 36일 만에 엔진이 터졌어요. 에? 너무 감사해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제 유튜브에 4년 전에 대전에 거주하시는 LF 소나타 2.0 터보 차주님 영상을 보고 나서 요건 이제 내 차다 구매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잘 타다가 36일 만에 엔진이 뻗은 거예요, 차가. 그것도 고속도로에서요. 이 LF 소나타 2.0 터보의 그 유명한 세타2 엔진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이 차 사기 전에도 평생 보증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산 거거든요. 세타2 엔진 평생 보증에 대해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이것도 약간 조건부가 붙어야지 평생 보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화 좀 가라앉히시고 이따가 단점에서 하나씩 썰 풀어주시는 걸로 제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그럼 이 차량은 중고차로 구매하신 거겠네요? 예,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5년 1월 23일쯤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값만 1,100만 원이고 취득세 포함해서 1,200 약간 안 드는 걸로 기억은 나고 있어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는 12만 3,200을 달리고 있고 이 차를 구매했을 때 당시 11만 6,700에 들고 왔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96년식 산타모 산타모 요거 굉장히 추억이에요. 그걸 한 3년 타고 LPG인가요? 휘발유인데 LPG로 바꾼 차였어요. 그때가 제가 25살에 탔고 그 이후에는 제가 차를 탈 일이 없어갖고 차를 아예 살 생각을 안 하다가 5년 전에 기아 포르테를 제가 샀습니다. 그걸 5년 타고 이제 바꾼 게 이 차예요. LF 소나타 2.0 터보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전 차가 포르테였는데 색깔이 버건디 색깔이었어요. 그 레드 색상인가요? 레드인데 아주머니들 타는 색상이잖아요. 아하, 차주님의 인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어요. 결국에는 차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고 제가 일단은 LF 소나타를 본 계기가 그 전에 차 포르테가 준준형이라서 공간감도 좋고 뒤에 또 사람 태우면은 좀 힘들어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갖고 큰 차를 보자 싶어서 무난하고 타기 좋은 게 LF 소나타라 생각하고 내가 LF 2.0 모델을 보다가 근데 2.0 소나타 LF 누 엔진도 봤었는데 누 엔진도 지금 별로 상태가 좋다고는 말을 안 하대요, 유튜브에서. 누 엔진은 장고장 거의 없는데. 엔진 보링이 많이 들어온대요, 요즘에 최근 들어갖고. 아하. 예, 세타2보다 나은데 그래도 못지않게 들어온다고 제가 들었어요. 2.0 그냥 모델도 보면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거 살 바에 그냥 터보로 가보자. 그리고 평생 보증이라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산 거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한 번씩 밟고 싶고 펑카를 즐기고 싶고
가족들 태울 때는 그냥 안전하게 가고. 중형 세단의 대명사인 LF 소나타에다가 터보기 때문에 패밀리 펑카라 이런 느낌으로 그죠? 구매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주는 요거 스마트 트림도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나요? 그전 한기사님 채널에서 무조건 익스클루시브 풀옵션을 사라고 했는데 솔직히 스마트 등급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안 그래도 터보 자체가 많이 매물이 없는 차지만 스마트 등급도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예산 안에서 산 게 2,000원. LF 소나타 2.0 터보 모델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무조건 LF 2.0 터보를 봤었는데 사러 가기 하루 전인가 그때 엔카에 우연히 K5 터보를 봤어요. 2세대 뭐 더뉴 K5 이런 거 보신 건가요? 2세대를 봤습니다. 근데 이 차 사기 전에도 K5는 과학 이미지가 좀 있고 그전 차도 기아차였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현대로 가자. 그것 때문에 산 거죠. LF 소나타 2.0 터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출력이죠. 245마력에 36 토크라고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요. 사장님께서 그 전에 타셨던 기아 포르테 친구는 출력이 어느 정도였어요? 그때는 130마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타다가 이거 타니까 그냥 비행기 타는 그 듯한 살짝만 밟았는데 포르테도 더 잘 나가요. 2010년대 후반에 나왔던 기아 스팅어나 제네시스의 G70 2.0 터보 모델도 255마력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도 굉장히 잘 나갔는데 이 당시 2015년에 이 LF 소나타 2.0 터보 나왔다는 건 그 당시 정말 잘 나갔던 친구거든요, 이 친구. 그리고 또 장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차 실외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이 마음에 너무 들어요. 뒤에 보면 머플러가 4개가 박혀 있잖아요. 듀얼 트윈 머플러 짜세가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누가 네. 보면 무조건 배기한 줄 알아요. 저게 순정인데 남들이 봤을 때 저거 양카 아니야? 지금도 보면은 4발 달린 차가 못 봤어요. 20년 이후에 지금 나오는 차 중에서는. 단종된 기아 스팅어가 있죠. 스팅어는 3.3이 뒤에가 4발 아닌가요? 싸늘하다. 초창기 출시됐던 2.0 기본 터보 모델도 듀얼 트윈이고 2.2 디젤만 그냥 듀얼 머플러 단독이에요. 그럼 스팅어가 LF보다 늦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럼 LF 따란 거네요. Nope. 맞죠? 예? LF 따란 거네 스팅어가. 그리고 뒤에 후면부 보면은 LED 테일램프. 풀 LED가 적용돼 있잖아요. 일반 LF하고 또 차별화가 뒀다. 그리고 후면부 또한 일반 소나타 대비해서 리어 스포일러가 살짝 올라와 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다음 보스가 필요한 고출력 차량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고, 전면부 보시게 됐을 때도 일반 LF 소나타와 다른 많은 차이점들이 보이는데요. 특히나 그릴 같은 경우는 일반 소나타 같은 경우는 가로로 4줄 형태의 일반 그릴이 되어 있는데, 이 소나타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가로로 3줄 형태에다가 터보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터보 차량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느낌의 하단부 범퍼 디자인 인상이 깊은데, 특히 블랙 베젤이랑 LED 주간주행 등이 위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스포티한 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됐을 때 이 중형 세단인 LF 소나타만의 와이드한 차체 크기가 인상이 깊은데요. 휠도 포인트 있죠. 18인치인데 이것도 이뻐요. 사전에 요거 색상이 원래 은색인데 요거 뭐 도색하신 거예요, 뭐예요? 전 차주가 휠 4짝 전부 다 기스가 많이 났었어요. 그걸 이제 봉헌을 하면서 도색까지 했죠. 이 금액 얼마였어요? 4짝 다 해서 18만 원 줬습니다. 보건까지 포함해서요? 예. 사전엔 그리고 이 LF 소나타 2.0 터보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이 연비만큼은 진짜 기름 먹는 하마다 악평이 좀 많은데, 차주님은 이 연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차를 살 때 연비를 안 보고 샀거든요. 워낙 차를 한 달에 많이 타면 1000km라 가지고 그래 많이 타는 편도 아니고 해가지고 연비를 아예 안 봤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연비가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출퇴근 거리가 17km 정도 거리되는데 고속도로 4.5, 일반 공도가 한 5.5 정도 되거든요. 연비가 10.5m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평균 복합 연비가요? 예. 그러면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 주행하셨을 때 연비랑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걸고 하셨을 때 연비 차이는 몇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또 막히는 도로 가면 또 연비가 또 극악인 극악이에요. 많이 안 나올 때는 6km 나오고 보통 한 일반 도로는 한 8km 정도 나온다 보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때리면요? 고속도로 100km 잡고 크루즈 걸고 가니까 17km씩 나오대요. 17이요? 예. 꽤 잘 나오는데요? 그렇죠. 잘 나와요.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면은 연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고. 그러면 차주님께서 일반유랑 고급유 중에서 어떤 거 주요하고 계세요? 지금은 일반유 넣고 있어요. 차주님께서 차량 구매하시고 36일 만에 엔진 경고등 떠서 차 그때까지 뻗었는데, 고급유 넣었죠. 차주님께서 고급유 넣으시다가 엔진 한번 뻗고 나서 고급유 넣는데도 이럴 바에는 그냥 일반유 넣자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에서도 일반유 넣어도 된다 하면서 권장유가 일반유라 하대요. 아, 고급유 권장이 아니에요? 네. 근데 원래 GDI 자체가 권장이 고급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에서 좀 이따 말해줄게요. 아, 요것도 이제 차주님께서 센터 가셔서 겪은 일화잖아요? 네. 기대할게요.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노블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모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에코, 노멀, 스포츠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모드로 주행하시는 거예요? 예, 예.
에코는 너무 뒤에서 뒷당김이 좀 심하다 해야 되나? 스포츠는 굳이 필요가 없고 제가 보통 주유할 때는 주유등이 들어오면 무조건 가득으로 넣거든요. 1589번 기준으로 8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떠 있을 때인가요? 그때 50km 밑으로 나왔을 때 제가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가득. 그러면 가득 주유하시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나와요? 저는 일단은 주유기를 꽂고 나서 한 번 튕기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빼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668km 정도, 670km. 그리고 이 차는 또 다른 장점이 일반 LF 소나타는 요 위에 보통 회색, 베이지 색깔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 문 딱 열자마자 블랙이에요. 너무 이쁜 거였어요, 저는. 실내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터보 시트인데 천연 가죽이에요, 이게. 이게 터보 전용 스포츠 버킷 시트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터보 레터링도 좀 붙여주고 주황 색깔 스티치나 이런 게 그렇죠, 이뻐요. 어느 날에 과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주님 보면 계기판도 터보 전용 계기판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저것도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고 그리고 가장 실내에서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땐 이 D컷 핸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이거에 반했어요. 그리고 또 보면 이 시동 버튼이 또 주황 색깔로 포인트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페달도 이거 오르간 페달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일반 페달하고 좀 틀려요, 하여튼. 밟으라고 좀 만든 그런 거. 그리고 좌우에 균형감 있는 송풍구 디자인과 이런 포인트들이 이 LF 소나타의 전매 특허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일반 LF 소나타 같은 경우는 여기 우드 그레인 느낌의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 LF 소나타 터보는 메탈릭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차별화를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터보 전용 변속기 기어 노브도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차는 터보만의 감성들이 아주 물씬 풍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승차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차가 포르테였는데 약간 좀 물렁물렁했어요, 자체가. 근데 이 차를 타고 나서 단단한 게 저한테는 너무 마음에 들대요. 특히나 이 차량이 YF 소나타 대비해서 전 후륜 서스펜션이 조금 구조 개선을 통해서 승차감도 좀 변화가 됐고 그리고 차주님께서 이 차량 구매하셔가지고 이 옵션은 마음에 든다 하시는 옵션들이 있나요? 처음에 이 차 사고 나서 오토홀드 기능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 포르테는 없었거든요. 보통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데 극악으로 차가 바뀔 때 그때는 진짜 편하겠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근데 이 친구는 스마트 크루즈인가요? 아니요, 일반입니다. 크루즈는 진짜 고속도로 운전할 때는 진짜 편합니다. LF 소나타 2.0 터보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악명 높은 세타2 엔진의 고집병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는 폭탄이라고. 일단 엔진이죠. 심장. 처음에 고급류 넣다가 36일 만에 엔진 뻗어서 열받아서 이제 일반류 넣으시게 된 계기. 자, 요 썰 좀 이제 풀어주세요. 이 차를 사고 나서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이랑 다 갈았거든요. 다 가고 그때 유튜브 보니까 GDI는 무조건 고급류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고급류도 넣고 불쏘고샤도 넣고 엔진 첨가제도 넣고 처음에 다 넣었어요. 다 넣고 이제 잘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지방 간다고 고속도로를 갔는데 대구 딱 지나자마자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 일단은 갓길에 세워갖고 긴급을 불렀죠. 근데 경고등이 떴는데도 보통 세타 엔진에 부조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겠지 해갖고 일단은 견인을 해가지고 동네 카센터를 갔거든요. 그때 카센터 갔을 때도 카센터 사장님이 멀쩡한데 하면서 진단기를 꽂아봤는데 노크 신호가 왔던 거예요. 그걸 지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무 증상이 없고 그러니까 그걸 지웠어요. 거기 정비사 분께서도 사장님 이거 뭐 멀쩡한데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경고등 좀 다시 온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제가 그럼 지우세요 걔가 지웠죠. 지우고 나서부터 카세타는 나오는데 집에 가는데 이제 엔진 떨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목탁 소리 갑자기 나고 출력도 저하되고 큰일 났다. 그래갖고 다시 카세타로 갔죠. 그때 갔는데 일단은 엔진 평생 보증이 된다 해가지고 블루헨즈로 전화해봤죠. 그러면 차주님께서 지금 처음에 방문하셨던 센터는 공식 센터인 블렌즈가 아니고 일반 아시던 사설 센터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렌즈에 전화 거셨는데 보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달 전에도 보증을 받았던 분이 계시거든요. YF 2.0 터보를 블루엔즈는 무조건 안 된다 하면서 현대 본사로 전화했는데도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고 한 달 전에도 2.0 터보 YF 엔진을 교체 받았다. 그러니까 아시는 카페 지인분이 예. 교체하신 글을 본 거네요. 그렇죠. 그래갖고 다시 확인을 하고 한참 뒤에 전화가 오니까 보증이 된다대요. 그래가 일단은 근처 현대 서비스로 차를 끌고 가버려요. 그래 달달달 끌고 갔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고장 코드가 없어갖고 보증 수리가 안 된다. 이 대기업의 횡포가 항상 똑같은 패턴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뭐 경고등 안 뜨니까 그냥 가세요. 그렇죠. 네. 근데 물어보니까 그 경고등이 원래 보증을 받는 고장 코드였어요. 그걸 현대에서 그 고장 코드를 올려야지 엔진이 내놔준대요.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일단은 다시 끌고 나가가 경고등 뜨면 다시 입고를 시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인터넷에 보니까 이 고장 코드가 지우고 다시 경고등이 뜰 가능성은 거의 없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피스톤이 실린더 블록을 뚫고 나가고 엔진이 그냥 주저앉을 수가 있다네요. 경고등 뜨기 전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지대요. 아니 지금 중고로 사온 지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그래갖고 집에서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소나타 동호회 분들이 그냥 풀악셀 밟아라. 카페 동호회 회원분들께 조언을 구했는데 사장님 그러면 일단은 나오셔서 풀악셀 한번 때려보시면 경고등이 다시 뜰 가능성이 높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어차피 일이 된 거 풀악셀 밟아봐라. 제가 이 차 사고 처음 풀악셀 밟아봤어요.
그 전까진 애지중지 그냥 고급류 넣고 첨가제 넣고 타시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나가 풀악셀을 밟았죠. 근데 다행히 경고등이 떴어요. 바로 맛을 불렀습니다. 진짜. 데블렌즈 가가 입고시키고 보증을 받았죠. 그럼 그 무상 보증이라는 게 셀타2 엔진을 현대자동차에서 평생 무상 보증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경고등을 떠 있는 상태로 가야지만 확인을 시켜줘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경고등이 조건부가 붙었어요. KS DS 업데이트라고 20년 몇 월 달까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업데이트를 받은 차량 한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20년에 뭐 업데이트를 받지 않은 차량들은 경고등이 떠도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고등이 안 뜬대요. 그 코드가 안 뜬대요. 그러면 업데이트 못 받으신 분들은 끝났죠. 이게 맞아요? 폭탄이죠 이제. 그러면 이 차량 중고 구매하실 때 그 전에 그 20년 그때 뭐 초반 때까지 업데이트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걸 모르고 샀어요. 사고 나서 유튜브 보니까 KS DS 업데이트를 받은 차량 한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이 차가 장기 렌트한 차량이어가지고. 장기 렌트 하시면 보통 렌트회사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니까 그렇죠. 다행히 받았던 거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엔진을 통째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쇼트 엔진이라고 실린더 블록만 딱 바꿔준다 하거든요. 근데 제 거는 서브 엔진이고 통 엔진을 바꿨어요. 그때 당시 쇼트 엔진이 없어가지고 현대에서 그냥 서브 엔진을 내려가지고 제 차로 넘어줬다 하거든요. 그럼 차주님께서 지금 이거 11만 킬로 넘은 차량 구매하셨는데 엔진은 그냥 지금 새 거네요? 완전 새 거죠. 지금 이거 지금 12만 3,200킬로가 아니라 5,000km밖에 안 뛰죠. 와, 그럼 차주님 개이득이네요, 이거. 그렇죠. 근데 그 하루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어요, 진짜. 이 LF 소나타 2.0 터보, 특히나 셀타2 엔진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엔진 경고등 떴을 때 절대 지우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냥 끌고 긴급으로 입고시키래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 80km에서 속도를 줄이잖아요. 한번 50km 구간 되면 한번 뒷당김이 있어요. 강제로 기아가 한 단계로 내려가면서 뒷당김이 있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미션 수리를 했거든요. 오버홀로 수리를 했는데 그 이후로 사라졌어요. 근데 뭐 찾아보면은 전부 다 그 소리를 해요. 2.0 터보가. 그럼 미션 오버홀 금액은 얼마였어요? 제가 그때 당시 90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 뭐가 있을까요? 백밀러 끼리리. 차주님 요거 또한 LF 소나타의 중요한 고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사이드미러 접었다 폈을 때 끼기 소리 나는 거 차주님도 당첨인가요? 다 당첨됐죠 뭐. 안 된 거 없어요 지금. 지금 접었다 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요? 이게 맞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제가 LF 소나타 지금 차주님들 한 5분 6분 많이 만나뵀었어요. 2.0 가솔린 터보, 그리고 2.0 가솔린 차주분, 2.0 LPG 차주님, 그리고 2.0 하이브리드 차주님까지 굉장히 다양한 LF 소나타 차주님들 만나뵀었는데 이 소리가 이 정도로 심한 차는 제가 처음 보거든요. 아 진짜로요?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엔진 당첨, 미션 당첨, 백밀러 당첨 다 됐죠. 처음에는 신경 쓰였는데 이제 신경 안 써요. 이제 한 번씩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왜 소리가 안 나지? 그런 느낌.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뭐 앞으로 꺾고 뭐 하락하는데 뭐 좌삼삼 우삼삼으로 비트를 꺾어라, 꺾었다가 피면 소리가 사라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니까 또 백밀러를 교체하신 분도 있는데 언제가 또 난대요. 또 소리가 그냥 뭐 숙명이죠. 소리는 듣고 살아라.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썬루프가 잡소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잡소리가 있으면 구리세 발라갖고 괜찮아졌습니다. 어디다가 발라야 돼요? 돈 주고 발라가지고 그때 25,000원인가? 어디서 25,000원 주면 발라줘요? 자동차 유리집 전문점 이런 데 가니까 그 이후로 소리가 안 났어요. 또 단점은 하체 잡소리가 좀 심하게 올라와요. 보통 YF 소나타 때 하체 잡소리가 좀 많이 올라왔었다가 LF 소나타로 오면서 좀 많이 개선된 걸로 아는데 그래도 잡소리가 좀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잡지를 못해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핸들을 돌리면서 후진을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현대 블루엔저 가니까 못 잡대요. 그런 소리라 앞에 하부 잡소리가 나가지고 활대 링크를 바꿨는데 다른 잡소리가 들려요. 이제 그 바꾸자마자. 얘 잡으니까 얘가 나오고 예. 두더지 마냥. 결국에는 뭐 그냥 소리가 나도 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단점은 뒤에 트렁크, 스마트 트렁크라고 뒤에 있으면 트렁크가 열리잖아요. 그냥 딸깍 소리만 나요. 딸깍 문만 열려요. 안 올라가고. 딸깍 열리고 내가 올려야 돼요. 어찌된 건 수동이잖아요 그냥. 그 수동이죠. 옵션 비만 받아먹고.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왜 만들어줬나?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셀타2 엔진이 엔진 오일이 좀 감소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증상이 없었어요. 엔진 오일 감소도 1000km 타면 엔진 오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증상도 없었고. 차주님 뭐 카페나 이런 데 보셔도 이 차량이 엔진 오일 감소된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긴 있나요? 예, 있었죠. LF 소나타 2.0 터보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자동차세가 1년에 한 26만원에서 27만원인 거 알고 있어요. 보험료는 제가 키로수 쓰고 있거든요. 1년치를 주는 게 아니고 달달이 내고 있어요. 그거 해갖고 한 달에 뭐 1000km 타면은 88,000원 정도 나오고 안 나올 때는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출퇴근 거리가 17km 기준으로 고속도로 4.5, 일반 공도 5.5 기준으로 해갖고 연비가 10.5km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0km로 탔을 때
유류비가 한 1,600원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3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은 그때 그냥 카센터 가가 5W30을 넣은 기준으로 한 10만원 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LF 소나타 2.0 터보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후회하잖아요. 잘 타고 다니고 있고 뭐 보증도 받았고. 천국과 지옥을 맛보셨지만 어찌됐건 마지막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새 엔진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현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LF 2.0 터보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키로수도 좋지만 일단은 이 차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현대 본사에 전화해갖고 KS, DS 업데이트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를 확인하고 사시는 게 이득일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세타2 엔진 현대에서 평생 무상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업데이트가 2020년까지 업데이트를 받은 차량인지를 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중고차 구매하실 때 너무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현대에 전화해서 차량 번호 얘기해주면은 확인을 해주나요? 예, 차를 사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해주대요. 내가 소유한 차량이 아니고 지금 내가 중고차 살려고 여쭤본다. 예, 예. 그래도 알려주네, 친절하게. 예, 알려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